그 다음에 해야 할 거는 이제 여기에 조립을 위한 준비들을 해줘야 돼요. 자, 이제 이와 같이 이너리어가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다 이제 조립을 위한 장치들을 좀 해야 되겠죠. 조립을 위해서 이제 나사를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와 같이 이런 나사를 쓸 거예요. M6 육각렌치 볼트. 그리고 이제 너트로는 M6 번데기 너트 이런 걸 사용할 거고, 요거는 목재에다 박아 넣는 겁니다. 그래서 외경이 8mm, 그리고 깊이가 13mm인 홀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어묵용 대나무 꼬치, 요건 이제 직경이 5mm라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한 6m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쉽게 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상당히 단단한 거기 때문에 사용하기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무엇보다 값도 쌉니다. 그리고 스피커 커넥터용으로는 이와 같이 생긴 커넥터를 사용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베이스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단 M6 너트 볼트를 박으려면 6mm의 구멍이 필요하죠. 6mm 구멍을 여기다가 이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6mm가 너무 크죠? 이거는 반경 한 3.2 정도에서 마진 포함해가지고 6.4mm 정도로 뚫겠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요 위가 390이죠, Y가. X는 마이너스 115입니다. 거기서 한 20mm 정도 떨어뜨려서 하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370이 될 것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15에서 20 빼면 마이너스 95가 되겠네요. 그래서 하고 깊이는 19mm로. 그리고 관통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구멍을 뚫을 때 외곽을 한 번만 이렇게 돌아갑니다. 만약에 관통을 늘리지 않으면은 이 서클이 큰 경우 내부까지 이렇게 툴이 지나가면서 뚫게 돼요. 그래서 이 경우는 작은 홀이기 때문에 관통을 체크해 놓으면은 빨리 가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체하면은 이제 해당하는 위치에 이렇게 들어갔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쭉 배치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카피하고, 이거는 하나는 오른쪽 끝에다가 갖다 붙여보죠. 오른쪽 끝에 갔죠? 그 다음에 이거를 또, 음, 이거 하나는 이제 바닥에다가 아래에다 내려서 배치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컨트롤 C. 그래서 아래에다 내려서 배치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걸 좀 줄여보면은 아래에도 이렇게 생겼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도 좀 넣겠습니다. 여기다도 하나 좀 집어넣고, 또 여기다도 하나 넣고, 이거는 일관성으로 해서 이 위치는 95에다가 맞춰보죠. 그리고 또 여기 하나 갖다 놓고, 그리고 이제 여기쯤에도 하나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쯤에 이렇게 하나 해놓고 여기다도 하나 놓겠습니다. 또 일관성으로 해서 여유가 있으냐 95, 이건 제대로 제가 맞춰놨네요. 이렇게 해놓고 또 여기쯤에도 하나 박아놓죠. 마진이 그렇게 없으니까는 음, 여기쯤에다 하나 놓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다도 하나 이렇게 놓고, 그리고 여기다도 하나쯤 이렇게 놓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놓으면 나사가 전부 해서 12개, 12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넬을 고정할 수 있고, 나중에 가공해내고 나면 여기가 이제 빈대가 되거든요. 그런데 살이 상당히 얇습니다. 근데 거기다 나사를 박기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여기는 이제 대나무 꼬치 같은 걸 박기 위해서 작은 홀을 여기다 이제 넣죠. 이거는 대나무는
직경이 6mm니까 3mm로 하면 되겠죠. 반경은. 음, 그리고 깊이를 역시 19 이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깊이가 그죠? 됐고 그래서 이거를 적당한 위치에다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대나무꽃을 여기다 꽂고 또 여기다도 하나 꽂고 여기다도 하나 꽂고 여기다도 하나 이렇게 꽂죠. 자, 그럼 기본적으로 이너 레이어에 대한 디자인이 끝났어요. 최종적으로 남은 게 이제 여기에 이런 그 테두리를 하나. 만약에 큰 판에서 이걸 한다 그러면은 내부 가공을 하고 외곽을 따내야 되겠죠. 외곽을 따내는 거는 이와 같이 렉탱귤러 포스트로 해서 합니다. 역시 깊이를 10짜리로 하고 폭이 110, 115가 아니고 230이죠. 그리고 높이가 780인 그런 거를 렉탱귤러 포스트를 하는 거예요. 분홍색으로 이렇게 이제 포스트가 나타났습니다. 그럼 요거를 다시 이제 저장을 하죠. 이너라고 이제 돼 있죠. 이너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를 가공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G코드를 생성해서 툴 패스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고 이너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었는데 다시 한번 지우고 여기에 이너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볼게요. 그리고 요거를 눌러서 이너에 있는 거를 갖다가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여기 호온을 가공했고 그리고 챔버를 가공하고 그리고 이제 조립용 구멍들을 쭉 가공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이거 보면은 가공을 하기 위해서 한 번만 이렇게 지나갔어요, 툴이. 그런데 여기서 한번 사양을 바꿔볼게요. 이 버튼을 누르면 여기 이제 툴의 그 특성, 그걸 여기서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이 가공량이 20이라고 했는데 20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한 번 지나가서 할 때 깊이 20mm까지를 한 번에 가공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는 모든 홀이 이런 것들은 19mm이기 때문에 한 번에 전부 뚫어낼 수 있죠. 그래서 패스가 한 개만 생긴 거고요. 그리고 그럼 이걸 한번 바꿔볼게요. 가공량을 55mm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적용하고 그리고 이제 종료하죠. 그리고 한번 새로 생성해 볼게요. 그래서 뭐 그냥 그러지 말고 이너 뭐 원이라 그럴까요?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너를 다시 열어볼게요. 이너원을 자, 이렇게 보세요. 가공하게 같은 길을 이제 4번 지나가죠. 깊이를 달리하면서 한 번에 가공을 5mm씩밖에 안 하기 때문에 5mm 들어가서 하고 그 다음 또 5mm 더 들어가서 하고 그 다음 5mm 더 들어가서 하고 그 다음에 4mm만 들어가서 가공하는 그런 패스 형태로 해서 구성이 됐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좀 더 그 라우터에 들어가는 툴, 그게 이제 강도가 약하거나 그럴 때는 이와 같은 방법을 써서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페널티로는 이렇게 하면 이제 지나가는 길 횟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죠.
근데 장점으로는 툴이 좀 약해도 가능하고 조금 더 정밀한 가공이 가능해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시간하고 그리고 정밀도하고 그리고 툴의 강도하고 그런 것 사이에 컴프로마이즈가 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너레이어에 대한 디자인이 전부 끝났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거를 좀 더 우리가 잘 쓰도록 하기 위해서 좀 약간의 조작을 좀 하겠습니다. 보통 많이 쓰는 거가 이제 MDF 같은 걸 많이 쓰고요. 또한 그 집성목 같은 판재를 많이 씁니다. 근데 크기가 1200mm 바이 2400mm. 그래서 그러고 이제 그런 판재들은 집성목 같은 경우는 2400 길이 방향으로 그 결이 나 있어요.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좀 더 튼튼합니다. 그래서 여기 긴 방향, 그거를 이제 그쪽 그 판재의 길이 방향으로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서는 좀 돌려놓겠습니다. 전체 선택을 이렇게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한쪽 끝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쭉 드래그하고 릴리즈 하면은 그 해당하는 사각형 내에 있는 게 전부 선택이 돼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90도를 돌리겠습니다. 이걸 버튼 누르면 돌아가요. 전중 중점을 0, 0. 약간 시간이 걸리죠? 예, 다 돌아왔습니다. 이제 가공하는 건 돌아가는데 모재는 안 들어갔죠? 모재는 뭐 돌리는 게 아니고 모재는 세로 정의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놓고 780 그리고 230 이렇게 해서 추가를 그냥 하면 돼요. 그럼 그거에 맞게 이렇게 이제 세로 그게 나왔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같은 이름으로 저장을 하죠. 그리고 할 일은 이제 마우스가 조금 그래도 좀 작죠. 뭐 입이 조금 큰 게 좋을 것 같으면 여기다가 이제 뭐 살짝 마우스를 늘리게 해서 여기다 선을 하나 이렇게 집어넣어 놓고 거기까지 마우스 범위를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의 특성은 툴이 선의 가운데로 지나가도록 이렇게 설정을 하고 깊이는 역시 19mm로 합니다. 그럼 이제 스피커는 요게 설치할 거고 마우스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런 형태가 되겠죠. 이것으로서 이너 디자인이 실질적으로 끝난 거예요. 그렇죠? 이 다음에 할 거는 이제 그 커넥터, 스피커 커넥터를 배치할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커넥터는 여기 봐서 이런 커넥터, 이런 거를 배치할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뒤에 그 49mm, 그러니까 50mm 가까운 그런 그 깊이의 홀이 궁극적으로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준비를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모든 레이어에 필요한 게 아니고 그 중에 한 개의 레이어에 필요해서 일단은 요거를 한번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놓고 시작을 하죠. 이거를 이너 와이어라는 레이어로 저장을 일단 해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스피커 커넥터는 뒤쪽으로 갈 거예요. 뒤쪽에 이제 그 높이, 그 폭이 50이고, 그리고 깊이가 한 23mm 정도 되는 사각형 구멍을 하나 뚫을 거예요. 그리고 위 50, 깊이가, 높이가 23이고, 깊이는 19인 거를 관통 형태로 해서 뚫습니다. 위치가 이렇게 뭐 썩 좋지는 않네요. 그래서 여기는 10, 높이를 103.5 정도 할까요? 네, 에지하고 딱 맞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스피커형 커넥터 들어갈 구멍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 요거를 기준으로 나중에 이제 그 조립을 한 다음에 스피커 후면에 대한 가공을 해낼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 요거는 필요가 없네요. 요거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그 선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지우겠습니다. 인어에서도 지워야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선을 배치할 구멍을 그런 틈을 만들어야 돼요.
이건 이게 라인으로 해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라인을 하나 만드는데 이 라인은 깊이 10 정도면 적당합니다. 그리고 역시 툴이 선의 가운데로 지나가도록 해주고 이렇게 되면 툴의 이 직경에 해당하는 폭의 그 채널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3.2mm짜리 채널이 생깁니다. 이건 좀 좁으니까 조금 넓힐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좀 해서 한 개를 더 이렇게 함으로써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겠죠. 뭐 이런 정도 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끝내면은 라인이 이제 선을 집어넣을 라인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가공을 전부 끝난 다음에 뒤에 스피커 커넥터가 들어갈 거를 가공을 하면은 나머지는 틈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고기를 통해 가지고 선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저장을 해 놓죠. 이거는 이너 와이어라는 레이어입니다. 예, 이너 와이어. 예. 그리고 생각난 김에 아까 이너도 다시 바꿔야겠죠? 여기 있던 홀을 치워야 되니까 네, 홀을 지우고 저장합니다. 예. 이너 와이어 레이어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가공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는 아까 그 툴을 5mm 단위로 5mm씩 파는 거로 해놨으니까 4번에 걸친 가공을 해내겠죠. 그래서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와 같이 4번에 걸쳐서 이렇게 뚫어내는 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선이 지나갈 그런 채널 그리고 스피커 커넥터가 위치할 때다 이렇게 사각형 구멍을 뚫어놓는 거로 됐죠. 예. 이제 그 다음에 할 일이 이제 또 상당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데, 걔는 이제 그 사이드 판넬을 만들어야 됩니다. 사이드 판넬을 만들고, 그거를 통해 가지고 조립을 이제 해야 되죠. 사이드 판넬은 뭐 이와 같이 만들면 돼요. 일단 요걸 가지고 이제 한번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놓고 시작을 하죠. 이름을 레프트 판넬이라고 해서 레프트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이제 웬만한 건 필요 없어요. 구멍 위에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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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웁니다. 이제 홀만 남았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음, 여기에서 이제 이걸 합니다. 여기는 홀드를 가지고 좀 일을 하면 돼요. 전부 이제 홀드를 선택해서 여기에 일부 홀들에 대해서 변경을 합니다. 일단 홀의 사이즈. 그래서 변경을 한번 해볼게요. 요거 보면 홀의 레이디어스를 변경하는 겁니다. 특정한 레이디어스를 가진 홀을 선택해서 새로운 값으로 변경하는 그런 거예요. 특정한 건 여기에 이제 요런 홀들을 3.2mm의 반경 가진 거를 3.4mm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또 홀의 깊이는 모두 이게 깊이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뭐 19였는데 뭐 15 정도로 바꾸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까 보여드린 거 번데기 너트 그게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나사가 들어가는 그런 홀들에 대해서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준비가 된 거예요. 이런 홀들은 어떤 홀들이냐면 대나무 꼬치가 들어갈 홀들이죠. 그래서 깊이가 제대로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깊이가 15고 반경이 4입니다. 그러니까 직경이 8이죠.
이런 것들은 또 볼까요? 예, 반경이 3이고 깊이가 15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프트 판넬이 준비가 된 거예요. 여기 빠졌네요. 여기서 외곽, 이런 거로 외곽을 예, 외곽까지 됐어요. 그럼 요거가 바로 레프트 판넬입니다. 바닥판이고 여기에다 이제 그 번데기 너트를 박아가지고 너트 플레이트용으로 쓰면서 이제 조립을 도울 수 있게 해놓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저장을 하면 됩니다. 이 다음에 뭐가 필요한가요? 이제 그 바닥판 됐으니까 뚜껑판을 만들어야 되죠. 뚜껑판도 이제 만들어 봅시다. 뚜껑판은 일단 여기 귀찮으니까 이놈은 좀 딴 데다 몰아놓고 하죠. 탑인데 바텀으로 한번 몰아놓고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놉니다. 여기에서 일단 반경을 한번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느냐? 그러면 아까 이걸 봐요. 아까 그 조립용으로 들어가는 볼트 보면 이 볼트가 머리 부분이 직경이 그 10mm 정도 거의 됩니다. 그리고 이제 높이가 한 5mm 정도 돼요. 그래서 요거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것들의 직경이 그러니까 반경이 4인 거를 반경이 5로 바꿔 보겠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만 커졌죠? 그 다음에 이제 직경이 깊이를 바꿔야 되겠죠. 깊이가 15였잖아요. 15인데 이거는 한 7mm 정도만 해서 나사 머리가 들어가고 좀 더 남게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볼까요? 이런 것들 보면은 예, 깊이가 7이고 반경이 5입니다.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고 여기에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사실 필요가 없죠. 뚜껑에는 요거는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장을 해 놓을게요. 요거를 write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그 나사의 그 머리가 들어갈 것까지 된 거죠. 근데 관통한 나사가 몸통이 들어갈 때는 없어져 버렸어요. 몸통 들어갈 때를 또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저장됐으니까 일단은 아까 있던 거를 다시 한번 소환을 할게요. 레프트 판넬을. 이걸 가지고 이제 그 나사에 몸통이 들어갈 거를 또 이제 가공하는 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건 다시 좀 옮겨 놓고요. 여기에 그 뚜껑 판넬은 이거 대나무 꼬치를 뭐 굳이 구워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필요한 경우면 남겨놓으면 되겠지만은 이건 일단 없애버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이게 안 바뀌었네요. 그래서 전부 해서 이거는 잘라버리고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을 일단은 반경을 변경시켜야 되겠죠. 이게 그 바닥판에서는 이게 반경이 4였었습니다. 4로 놓고 이거를 다시 마사 못 만들어 가는 거는 3.2로 바꾸면 되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관통이니까 깊이를 다시 19로 회복하면 됩니다. 15로 돼 있던 걸 19로 바꿔요. 그렇죠? 네, 바꿉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지워버릴게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라이브러리로 저장을 해놓고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거 자체를 저장해놓고 그거를 임포트해서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단 그 저장해놓고 임포트하는 거는 저장하면 디자인 파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디자인 파일로 저장해놓고 쓰는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별도 이름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냥 write 홀스라 그럴까요? 이런 이름으로 이제 저장을 해 놓을게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다시 write 판넬을 갖고 와요. write를 갖고 오고 여기다가 이제 그 write holes라는 걸 갖다 임포트해서 쓰면 됩니다. 임포트하기 위해서는 여기는 이 버튼을 누르면 돼요. 디폴트로는 라이브러리 폴더에 있는 그런 것들을 갖고 오게 돼 있는데 뭐 그냥 디자인 파일도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여기는 디자인 파일은 디자인 데이터에 우리가 만든 폴더 있었죠? 튜토리얼에 write holes라는 거로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열어서 offset 00에 임포트 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이렇게 구멍이 뻥 뚫린 이런 것들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로 해서 라이트 판넬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근데 전에 요거는 다시 탑 판넬로 회귀를 시켜야겠죠? 이렇게 놓고 이거가 이제 바로 라이트 판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라이트 판넬로 저장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요렇게 함으로써 그 내부 판넬,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 그리고 양쪽 사이드 판넬 두 가지 종류, 그런 거에 대한 디자인이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이 다음에 할 거는 이제 조립이 전부 되고 나가지고 할 일인데요. 조립이 되고 나가지고 그 스피커가 들어갈 위치, 그리고 커넥터가 들어갈 위치, 그리고 마우스에 해당하는 위치, 거기에다 이제 구멍들을 뚫어야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단은 했던 그 이너 와이어, 이거를 소환을 해서 이제 시작을 해보죠. 여기에 보면 이 위치가 스피커가 들어갈 위치예요. 이 위치는 마우스가 가져갈 위치고, 일단 귀찮으니까 여기는 요거는 지워버리고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름을 이제 하나 저장을 다른 이름으로 하나 해놓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 프론트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프론트에는 마우스하고 스피커가 들어갈 구멍을 만드는 거예요. 스피커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쯤을 센터로 잡아서 하면 되죠. 여기다가 이제 뭐 대략 보면은 뭐 센터가 XY 쪽 볼에서 대략 잘 맞는 것 같죠? 이런 정도로 그냥 하나 해놓고, 그리고 마우스가 들어갈 때는 여기다가 마우스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뚫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직사각형의 구멍을 만듭니다. 요게 구멍의 여기 높이, 요거는 내부 레이어는 4인치 경우에 이 18mm짜리 5층을 적층하면 적당합니다. 그래서 5층을 적층하면 90mm가 되죠. 그래서 요거의 높이, 요거를 90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마우스가 들어갈 준비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나서 나머지는 전부 그냥 이렇게 지워버리죠. 삭제합니다. 그럼 마우스가 가공될 위치, 그리고 스피커의 위치가 이제 대략 결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스피커에 대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스피커는 이와 같이 돼 있어요. 뒤에 92mm의 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4개의 마운팅을 위한 그 나사홀 이게 필요해요. 이거를 이제 가공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를 센터에다가 이제 만들어 보죠. 명령에다가. 그리고 레이디어스는 92mm지만 조금 더 마진을 넣어서 93mm 정도 직경이 되게 하려면은 반경은 46.5죠. 그리고 이거는 19mm 정도. 그래서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스피커가 들어갈 구멍이 뚫리는 거죠. 그리고 이건 관통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부까지 가공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는 이제 나사홀 그런 것들을 할게요. 나사홀은 위치가
38.9. 좌표가 38.9, 38.9에다 하면은 딱 맞습니다. 이거는 최소한의 반경으로 하고 들어갔죠? 요거를 네기퉁에다가 배치하면 됩니다. 이 하나는 마이너스 38.9로 하고 또 카피 페이스트해서 마이너스 38.9로 하고 카피 페이스트해서 마이너스 38.9로 하고 자, 그렇게 되면 스피커가 들어갈 자리가 마련이 됐어요. 이거는 두고두고 사용하기 위해서 이거를 좀 라이브러리로 저장해 놓겠습니다. 이거를 여기서 왼쪽 버튼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놓으면은 선택이 딱 되죠. 선택된 거를 라이브러리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은 그래서 이거를 라이브러리에 있는 스피커 폴더에다 저장을 해보자고요. 여기에 아까도 트라이 하면서 해놨는데 이런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예, 그럼 스피커가 저장이 됐어요. 이제 그걸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이제 지워버리고 작업을 시작하죠. 그럼 여기서 이제 임포트를 합니다. 임포트를 스피커 그 저장된 거를 열어서 갖고 와요. 명령에다 들어왔죠. 근데 요거의 좌표를 볼까요? 여기가 x가 마이너스 271.4네요. 그러니까 그 위치로 요거를 옮겨야 합니다. 이걸 쫙 해서 델타 x가 마이너스 271.4 이렇게 되게 요 버튼을 누르면 그게 전부 다 옮겨가요. 예, 옮기면 됩니다. 이로써 스피커 위치가 결정이 됐어요. 거기다 가공하는 패턴이 다 남았습니다. 필요 없으니까 이건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미 구멍 크긴 다 됐잖아요. 이거는 Y 위치만 조절하면 됩니다. Y는 센터니까 0이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베이스를 새로 결정해 줘야 되죠. 베이스는 이게 이쪽, 그러니까 폭이 18mm짜리 7장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6mm예요. 그 베이스를 새로 정합니다. 이거에 126. 이로써 이제 이게 완성이 됐어요. 프론트 쪽은 조립한 다음에 이와 같은 패턴으로 구멍을 뚫고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장을 해놓죠. 이것으로 프론트까지 끝났습니다. 자, 프론트가 끝났으니까 다음에 할 건 이제 리어에 대한 준비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거는 닫고 아까 했던 그 이너 와이어를 다시 소환을 할게요. 여기 보면 이 위치가 스피커 커넥터가 들어갈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위치를 한번 마킹을 해놓고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필요 없는 건 귀찮으니까 다 지워버리죠. 싹 선택해서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커넥터를 가져오면 됩니다. 얘는 미리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라이브러리로. 그래서 이거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스피커 커넥터가 있어요. 아, 스피커가 아니고 스피커 커넥터죠. 여기에 이런 거가 있습니다. 여기에 3mm 깊이 요거를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운데다 갖다 놓고 그리고 요 위치에다가 끌어다 놓으면 돼요. 여기 X 위치가 중요합니다. 232.427. 그래서 이걸 전부 골라서 마이너스 232.427 그리 옮겨라. 그럼 올라가죠.
그럼 이제 이게 리어 판넬이 된 거예요. 이건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역시 이거의 그 베이스를 조절하면 되죠. 베이스를 이렇게 폭이 126이 되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됐죠. 그럼 이게 이제 그 리어 판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리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모든 그 디자인 게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 디자인한 판넬 네 종류 그거를 이제 전부 가공을 해내고 어, 조립한 다음에 프론트하고 리어를 이제 가공을 해내면은 이런 그 스피커 유닛을 받고 그다음에 스피커 커넥터를 받고 마우스 부분을 뚫어서 백로던 스피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완성이 된 거죠. 그 다음에 할 일은 이제 그 뭐 여러분의 그 취향에 맞는 뭐 도장을 하든지 그런 것들을 쭉 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스피커를 받고 뭐 그런 식으로 조립을 끝내면 되는 겁니다. 예, 이것으로서 간단하게나마 그 본격적인 백로던 스피커 이걸 만드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끝냈습니다.